예,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특별 강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마지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휘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됐네요. 오늘 이 시간은 내년 2021년에 어떤 투자 트렌드와 여기에 따른 어떤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년에 전반적인 어떤 빅픽처를 그려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제가 한 4가지 정도 내년에 어떤 투자의 글로벌 투자 환경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크게 나눠서 첫 번째는 내년도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어떤 팬데믹의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진입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인데 내년에도 여전히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이미 최근에 이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달러 약세.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 대비해서 비달러 통화들이 강세, 즉 달러 약세가 내년에 기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게 세 번째 테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금년에 이미 진행 중인 테마인데 어떤 그 디지털화나 기후 변화 같은 어떤 장기 테마는 내년에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 테마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회복 국면 중에서도 이제 내년에 이제 초기 경기 회복 국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초기 국면에서는 경제 성장률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본 슬라이드는 이제 얼란스 번스타인에서 이제 이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주요 국가별로 전세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책 금리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채권 금리 어떤 전망입니다. 그래서 2000년 그리고 내년의 전망 이렇게 해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 국면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장기 평균보다 더 높다는 뜻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금년에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꽤나 큰 폭으로 다들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죠. 특히나 전 세계 전체로 본다고 하면 글로벌 전체를 본다면 금년에 마이너스 한 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 4.7%이죠. 통상적으로 글로벌 장기 평균 최근에 한 5년간의 장기 평균 성장률이 한 3% 내외였는데 4.7%면은 장기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죠. 즉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는 성장률이 평균보다 더 높게 성장하는 이렇게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된다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로 보면 쭉 한번 보시면 뭐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글로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금년에 1.7%인데 금년에 사실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3이죠. 물론 금년도보다는 약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조금 올라옵니다만은 어떤 경제에 충격파를 줄 만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즉 인플레이션과 뒤편에 있는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경기 부양을 할 목적으로 정책 금리를 낮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내년에 좀 낮게 유지될 것 같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측면이나 인플레이션 측면을 봤을 때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는 걸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기 사이클상 초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자료냐면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피델리티, 그 세계적 운용사인 미국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모든 경기 사이클별로 어떤 섹터가 더 유망한지를 좀 정리를 해놓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쭉 섹터고요. 경기 회복 초기, 중기,
후기, 경기 침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게 과거 한 50년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각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게 그 경기 사이클마다 다 다른데, 특히나 이번에 방금 제가 앞 슬라이드 말씀드리길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 초기 국면에는 여기 얼리 경기 회복 국면이죠. 얼리 회복 국면에 피델리티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가요? 금융, 부동산,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의 소비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죠.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진다는 거,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반면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잖아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뭘 투자해야 된다? 이런 섹터를, 즉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과거 데이터상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좋아지는 섹터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쪽에 금년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각이 안 됐지만 내년에 이런 섹터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 방금 제가 이제 섹터별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뭐 어떤 거냐면은 대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아요, 이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경기 국면별로 대형주가 좋은지 중소형주가 좋은지 상대적 성과를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 보시는 슬라이드면 첫 번째, 과거 우리 이번처럼 팬데믹에 탁 꺾였다 올라오는 국면 언제였냐면은 2000년에 IT 버블 무너질 때, 그리고 2009년, 2008년에 리만 사태입니다. 그래서 화면상 보시기에 좀 깨끗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쉬운 말씀 드리면, 검정 색깔이 있는 거는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약간 옅은 색깔이 있는 거는 거기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을 때의 수익률인데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 차트의 수익률, 상대 수익률은 뭐냐면은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성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차트 설명은요, 경제가 꺾였을 때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좋았다는 뜻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거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수익이 부진했다는 얘기고요. 반면 경제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기 변곡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제가 돌아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플레이북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이 뭐냐? 경제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어떤 게 좋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값으로 기준한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 더 매력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첫 번째 띠인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서 어떤 것들 좋을 건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저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저금리 테마입니다. 저금리 테마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저금리인데, 일단 저금리가 우리가 보실 때 지금 전 세계 금리를 지배하는 게, 지금 지배라기보다도 금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결국 미국의 금리 방향이죠. 결국 미국 금리 방향에 따라서 다른 유럽이라든지 일본 또는 이머징 마켓 각국이 이제 정책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먼저 미국의 어떤 금리 방향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뭐 한번 보시죠. 이거는 미국 연준위의 점도표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실 분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서베일한 자료인데, 보시면 어떠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모든 투표하는 분들의 의향이 보면은 적어도 향후 1, 2년간은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에 다 동의를 하고 계세요. 따라서 미국의 어떤 향후 정책 금리 방향은 굉장히 현재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는 잘 못 느끼실 텐데, 아마도 전 세계 현재 선진국의 국채 금리의 60% 이상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금리와 주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투자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도 저금리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저금리 테마에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저금리 테마를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만 생각하시는 분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이분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요. 예금이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바로 건너갈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인컴, 상대적으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호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투자하려면 금리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주식만큼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높은 자산을 좀 찾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각광을 받을 자산은 뭐냐면은 인컴 자산, 즉 금리가 일정 부분 있는 자산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채권 쿠폰 금리가 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도 한 5%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 관련된 자산으로는 주식과 그 뭐라 하나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게 전환사채. 전환사채도 한 5% 정도예요. 그리고 글로벌 리츠 4.8이죠. 사실은 이런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 성과가 아직도 마이너스 10%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대수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인컴이라는 거는 시간만 흘러가면 채권처럼 기본으로 들어온 자산이죠. 따라서 만약에 글로벌 리츠를 투자를 한다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 5%.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기 침체에 따른 그 하락품만큼 최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인컴이 좀 제공되는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워낙에 저금리고 마이너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금년에 비록 그래 크진 않았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금리 해법은 인컴 자산을 투자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00원까지 내려와서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어떤 분은 이미 1,100원까지 내려왔는데 추가로 더 달러 약세가 갈 여지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원달러 전망은 전 조금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50원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달러 약세라는 테마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달러 얘기 아닙니다. 그럼 원달러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뭐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제가 제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어떤 투자의 관점이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달러 약세라고 얘기한 거는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앞으로 약세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이게 달러, 그러니까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지수입니다. 참고로 여기 주요 통화에는 코리아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해서,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달러화 강세고요, 아래로 갈수록 달러화 약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최근에 조금 달러가 아래로 내려왔죠. 즉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갔는데, 근데 지난 언제부터 이렇게 달러 강세로 갔냐면 2011년부터 갔어요. 2011년부터 달러가 한 40% 정도 올랐다가 이제 한 10% 정도 내린 거죠. 즉 전 세계 달러 바스켓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아직도 한참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를 바라서 이미 다 내린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아직도 더 내려갈 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때 이런 영어로 DXY라고 합니다. 이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머징 통화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 통화의 어떤 그 반대편이 달러 대비 주요 선진국 통화 바스켓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대해서 움직임인데, 사실은 이머징 통화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달러와 대비 주요 이머징 통화만 바스켓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와 대비해서 이머징 통화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인데요. 이 차트를 보실 때 앞 슬라이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건 반대입니다. 달러와 대비 위로 갈수록 이머징 통화가 강세,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달러와 대비
이머징 통화가 굉장히 약세 내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와 대비 이머징 통화만 한번 다 이렇게 발라내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는 바처럼. 네, 슬라이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2020년 지금 마이너스 0.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23입니다. 마이너스 23.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뭐냐면은 통계학적으로 지난 40년 중에서 5% 미만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와 대비 이머징 마켓이 저평가됐던 지역이 언제였냐면 한번 보실래요? 쭉 화면 보시면은 언제요? 1985년 이후에 가장 달러와 대비 이머징 통화가 약세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 통화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따라서 적어도 향후 1, 2년간은 미국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가 회복한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이머징 통화입니다. 따라서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간은 특히나 이머징 마켓 통화가 달러와 대비 상당 부분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 달러 약세를 하는데 우리 뭘 투자해야 돼요? 혹자 이런 말씀하세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해외 투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제 한국 원달러는 이미 충분히 약세로 갔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개되는 달러 대비 달러 약세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를 우리가 투자로 연결시켜야죠. 그럼 뭘 투자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투자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 주식, 원자재 굉장히 많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채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권은 달러 약세가 되면은요, 이머징 마켓 통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이머징 마켓 통화가 왜 매력적이냐면은 혹여나 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머징 통화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달러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자금을 빌려놓은 건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나중에 달러를 상환해야 될 부담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지역이 이머징 마켓 국가니까 당연히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머징 마켓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고요. 이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은 여러분이 시청자분에서 많이 본도하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브라질 레알 표시 국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고요. 팁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계 국채입니다. 즉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미국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내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받게 됐죠. 따라서 이럴 때는 팁스가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요. 자, 주식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주식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게 비미국 지역이 좋아지죠. 비미국. 그죠? 비미국 지역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머징 마켓.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왜 이머징 마켓이 좋아지냐면은 보세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이 다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 입장에서 이머징 마켓을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한 나라의 주식 가격이 좋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한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올라가면 추가 수익을 더 득하죠.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을 투자해야 될 더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가 선진국보다는 달러 약세에 더 수혜를 본다는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자재 수출 국가죠. 원자재 수출 국가. 원자재 수출 국가 어떻게 해요?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 원자재 수출을 했던 이머징 마켓이 더 좋아져요. 참고로 원자재 수출 국가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원자재 수출 국가는 리세션이 걸리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면 그 나라 원자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따블로 깨집니다. 이번에 브라질이 그랬죠. 그런데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에 따라서 그 나라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따라서 통화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두 겹으로 올라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머징 안에서도 이머징 다 좋지만은 특히나 원자 수출구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고요. 유럽도 가장 대표적으로 달러와 대비 강세로 갈 여지가 있고 금년에 저평가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수혜로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보통 달러 약세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로직은 원자재 가격과 달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달러 약세로 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따라서 내년에 달러 약세 된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 또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의 통화도 어떻게 해요? 강세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달러 약세됐을 때 우리가 투자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마. 제가 이 슬라이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테마는 제가 뭐였죠? 아까 장기 테마. 디지털화와 우리가 기후변화 테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테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 있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건 아마도 향후에 계속 이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탄소가스 배출량 제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 세계 기후협약에 가입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한 50%, 전 세계 50% 이상의 기후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수혜주들,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마도 좋은 테마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테마별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글로벌 경제 회복하는 거는 뭘 투자해야 돼요? 경기 회복 섹터들 그리고 가치주가 좋을 것 같다는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저금리. 저금리는 금리가 높은 채권들, 하이드나 이머니마켓 채권 4, 5% 나오죠. 그리고 주식 자산은 인컴 자산, 인프라나 리츠가 좋아질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달러 약세 테마. 달러 약세는 뭘 해야 된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머징 채권들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원자재 수출 국가들 주식이 좋아질 것 같다. 뭐 당연히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원자재 좋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네 번째 장기 테마죠. 디지털과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G나 클라우드 그리고 클린 에너지나 ESG 이런 게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내년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에는 로테이션이 테마이고 이 로테이션을 제가 바벨로 투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기존의 금년의 주도주였죠. 이머징보다 선진국, 유럽보다 미국, 경기민감보다 정보통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원래 제가 정리하는 건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쪽에 가라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내년 신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면 만약 여러분이 금년 여기가 100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100을 반절을 잘라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 금년에 같은 종목들 그대로 유지하고 반절은 저렇게 새로 투자 기회가 있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벨 전략, 바벨 전략 아시죠? 아령 양쪽의 무게를 같이 해서 균형을 잘 잡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주도주의를 해서 한 반절 내서 금년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에 갈 만한 경기 민감주를 이렇게 반절 투자하시면 내년에 주식 채권 모두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비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이슈앤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2021년 첫 거래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